XSFM입니다. I, D, W, K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티즌 300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 아쉽습니다만 먼 곳에서 소개 영상으로 등장해 주신 홍소라 석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개방송 즐거우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마이크를 놓으면 애청자로 돌아가는지라 무대 뒤편에서 저도 즐겁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XSFM의 방송에 나오기 시작한 게 새해가 밝았으니까 벌써 3년 전이네요. 2016년부터였으니까요. 첫 출연 이후로 쭉 청취자 여러분의 과급분한 관심과 호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 가운데 제가 흥미롭게 생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네티즌은 항상 마이너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고맙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뭐 댓글이라던가 투고라던가 제가 쓴 책,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쓴 아주 조금만 팔린 책. 조성주 소장님 책이 오늘 요파시 공연 동안에만 10권이 넘게 팔렸는데 제 책이 10권 팔리려면 3개월이 걸립니다. 예, 그런 책에 관한 감상문 같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반복적으로 그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히려 그 말씀을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글들을 읽고 나서야 제가 그런 주제들만 고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어떤 감상이 드십니까? 역동적인가요?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팟캐스트로 방송을 듣고 계실 청취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저와 무대에 계신 분들과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은 지금 한 장애인 운동선수가 의족을 착용하고 질주하는 사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는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법위 안에서 이 사진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포토그래퍼의 다른 사진들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의족을 착용한 모델들이 멋진 포즈죠. 이 사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일본의 포토그래퍼 오치 타카오 씨가 촬영해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진 중 일부입니다. 표정이 참 멋지죠. 여기서 영상을 한 편 보시겠습니다. MBC가 2015년 2월 23일에 보도한 월드리포트의 영상입니다. MBC 2015년 2월 21일 월드리포트. 지난 주말 밸런타인데이에 맞춰 일본에서는 아주 특별한 패션쇼가 열렸는데요. 다리 없는 비너스로 불린 아름답고 당당한 여성 모델들의 모습 함께 보시죠. 패션쇼 포스터 촬영을 앞두고 얼굴은 물론 온몸을 검게 칠한 오니시 양. 그런데 오른쪽 허벅지에만 꽃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없어 의족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의족을 한 여성 모델, 이른바 다리 없는 비너스들이 요코하마에서 패션쇼를 열었습니다. 머리에 커다란 꽃장식을 하고 나타난 아베 양. 전문 모델 뺨치는 당당한 자세로 무대를 걸어 나오더니 힘찬 기합과 함께 주먹과 발을 내지르며 평소 갈고 닦은 가라테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의족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관람석에선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미소가 번져나갑니다. そうですね。全然こういうなんか服を着たり、こんな奇抜なお化粧をして人前に出ることもないので、すごいいい機会ですね。 분홍색 교복을 입은 후지이 양은 귀여운 여학생으로 변신해 무대로 나섰습니다. 오른쪽 허벅지부터 다리가 없어 걸음걸이는 좀 불편하지만 여학생다운 발랄함과 환한 웃음은 모든 걸 잊게 만듭니다. 撮られてる自分も嬉しかったけど、やっぱりもっとその人にも何を伝えられたかって分かんないですけど、 의족 스프린터인 무라카미 양은
표범 복장을 입고 나와 무대를 내달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전문적인 패션 모델은 아니지만 모두를 집중시키는 이들의 매력에 관람객들은 푹 빠졌습니다. 今まであんまり接したことはなかったんですけど、そういう面ではちょっと明るいイメージというかね、そういう感じになりました。 다리 없는 비너스들은 이번 패션쇼를 위해 자신에게 맞는 의족을 맞추고 워킹 연습을 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一番は義足っていうものが非常にかわいそうっていうイメージっていうものではないっていうものをかっこいいものであったり 이번에 모델로 참여한 아베 양은 평창 장애인 동계올림픽에, 무라카미 양은 브라질 장애인 올림픽에 참여해 남다른 운동 실력도 뽐낼 예정입니다. 예, 영상 마지막에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이 의족 패션쇼 혹은 이 사진 같은 작업들은 장애인 스포츠, 특히 패럴림픽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족 모델을 기용한 파격적인 사진들을 찍는 포토그래퍼 오치 타카오 씨는 사실 2000년부터 장애인 스포츠를 주로 촬영하는 스포츠 포토그래퍼이기도 하거든요. 그는 원래 이런 사진을 찍던 사람입니다. 휠체어 농구죠. 굉장히 멋진 사진이죠, 이거. 예, 동계올림픽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아쉬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지난해 한국에서도 아주 큰 스포츠 이벤트가 성공리에 막을 내렸죠.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이었는데 한국 방송사들이 보도 방향성에 대해서 이런 비판 기사가 있었습니다. 보이시겠지만 개최국인 한국의 지상파 3사는 패럴림픽 기간 내에 대략 18시간 정도를 대회 중계에 할애했습니다. 일본의 NHK는 어땠을까요? 62시간을 썼습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좀 없죠. 부디 한국이 다음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할 때는 한국의 방송사들이 언론으로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각을 해주길 바랍니다. 의족 패션쇼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의족을 사용한 장애인 운동선수들을 촬영한 오치타카오 씨의 이런 사진들이 주목을 받았을 때 일본 사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사인이 안 맞았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애인 운동선수들을 촬영한 오치타카오 씨의 사진들과 예술활동이 주목을 받았을 때 일본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비슷한 시도는 많았습니다. 특히 장애인 스포츠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의 역동적인 활약상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아름다움이라는 것에 가장 첨예한 각축장이라고 불리는 패션쇼라는 형식을 빌려서 의족을 한 모습도 혹은 의족을 한 모습이 아름답다,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정면으로 주장한 이 시도는 주목을 받을 만했습니다. 하지만 의족 패션쇼는 일본 국내에서 비판도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도 전 항상 이야기합니다. 일본은 유토피아가 절대로 아닙니다. 일본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사회 한구석에 남아있는 만큼 비이성적인 혐오 발언도 있었지만 저는 그건 논의라기보다는 규제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혐오가 아니라 이성적인 비판 중에서 제가 안타깝게 느낀 건 패션쇼 그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의족 패션쇼에 대입한 비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이런 사진들요. 쇼 비즈니스, 그 중에서도 패션쇼라는 것 자체가 인간을 도구로 바라보고 미를 획일화하고 그 과정에서 모델 개개인의 삶을 때론 소비하고 버리기도 하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결국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을 깎아내린다라는 비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그런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논의도 필요하니까요. 제가 특히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 의족 패션쇼 또한 인간의 장애를 쇼의 일환으로 전시해서 오히려 인간의 존엄을 말살시킨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혹은 좀 더 알기 쉬운 비판으로는 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아름답다라는 획일적인 미의식에 사로잡혀야 하냐라는 비판도 있었지요. 사진과 패션쇼 모두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이런 패션을 할 수 있고 의족을 착용한 모습도 아름답다라는 관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미 비장애인, 조심스럽지만 정상인의 아름다움이라는 기본 인식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입니다. 저는 이런 주장을 들을 때마다 조금 위화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위화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인류는 절대로 한 번에 100m를 전진할 수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존엄도 어떤 방식으로도 갉아먹지 않고 우리 모두 숭고함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좀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갈 위대한 큰 한 걸음을 70억 인류가 동시에 내디딜 날은 적어도 저나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100m짜리 큰 한 걸음을 추구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걸 추구해야 1m라도 움직일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100m에 달하지 못한 99m 99cm 이하의 모든 노력은 완벽하지 않으니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글쎄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가 2m, 3m 정도씩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50cm 정도를 나아가기 위해서 수십 년을 싸우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대한 거인의 큰 한 걸음보다는 모두의 작은 반걸음이 사회를 바꾸는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족 패션쇼 그리고 이들을 모델로 채용한 사진전 같은 기획은 많은 단점이 있었지만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족이라는 단어도 그 용도도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때론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라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만 친절한 교육을 받고 자라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에 의족이란 것이 있고 그 의족을 착용하는 사람이 이렇게 당당한 표정을 할 수 있고 그들은 충분히 아름답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매우 큰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이 시도가 일본 사회를 반걸음이 아니라 단 한 번에 바로 다음 단계로 다음 레벨로 이끌어 나갈 만큼 큰 한 걸음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냉정한 비판에 직면해야 될까요?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건 패션쇼를 통한 미의회기라는 때론 인간의 개성을 말살하기도 하고 사회가 개개인에게 특정한 방향을 아름다움을 강요하는 건 때론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은 그 자체로는 맞는 말이기는 하다는 겁니다. 여성과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나오자마자 하얀 원피스와 파란 바다가 등장한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움이다 라는 사회적인 압박은 이 사진에 동의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폭력일 수 있죠. 아니 폭력이죠. 그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옳은 인식과 주장이 장애인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막 시작하려는 단계의 사회에서 등장하게 되면 감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논의가 걷잡을 수 없이 엉켜버린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선의가 가감없이 분출되어서 결국 지극한 혼돈으로 빠져드는 양상을 저는 몇 번이고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소리 높여서 외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혼돈을 원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부디 모든 층위의 논의를 한 번에 모두 처리하려는 유혹에 많은 사람이 빠져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의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혹은 의족을 한 사람은 그저 동정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려는 사회에서 의족을 한 사람도 예쁘고 당당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건 작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회는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도 개인에게 특정한 방향의 아름다움, 사회가 강요하는 아름다움을 수용하는 것이 진짜 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가라는 질문은 물론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저 패션쇼가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고 해서 저 모든 노력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마 더 이상 이런 패션쇼를 굳이 해서 장애인도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없어진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답을 찾아내 봐야겠지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왜 그 알실에서 발언할 기회가 주어지면 그 시간 대부분을 사회의 마이너리티를 이야기하는 데 쓸까요? 그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고민해 봤는데 이렇다 할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혹은 모르죠. 다음 주제는 일본 사회의 진정한 메인스트림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굳이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회의 마이너리티에 대한 문제야말로
모두가 반걸음씩 시간을 들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고, 그래서 때론 참으로 당연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길게 설명해야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을 찾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게다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내리는 결론이라는 게 우리 모두의 선의를 모아서 겨우 반걸음 정도를 나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운이 좋으면요. 정도에 그칠 때도 많지요. 그런 이야기를 참고 들어주시는 분들이 놀랍게도 이 자리에, 그리고 저희가 녹음하는 마이크 뒤에 굉장히 많이 계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주어지는 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해나가고 싶습니다. 세상은 못 바꾸는 시간 15분 동안의 제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예, 녹화 방송일 땐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맺곤 하는데 라이브는 이게 좋네요. 여러분이 즐거우셨다니 저도 기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뜻깊은 한 해 보내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